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남 아파트라는 불패의 신화입니다. 대한민국 집값이 다 떨어져도 강남만큼은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믿음은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강남 입성을 꿈꾸는 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의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들의 집결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신화가 무너지는 공포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수십억 원짜리 강남 금싸라기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옵니다. 누구나 선망하던 대한민국 부의 상징 같은 곳이죠. 하지만 판사님이 입찰하실 분을 찾아도 돌아오는 건 서늘한 침묵뿐입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텅 빈 법정 허공을 맴돕니다. 입찰하실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지만 돌아오는 건 무거운 정적뿐입니다. 결국 법봉 소리가 그 정적을 깹니다. 탕탕탕. 유찰입니다. 강남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 섞인 눈으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가격 조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이었던 강남이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강남은 다르다던 오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재테크였던 강남 아파트.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거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도 휘청거렸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IMF나 리먼 사태는 외부에서 날아온 폭탄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전 세계 금융이 멈췄던 외부 충격이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의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 안의 신념이 안쪽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 단단했던 종교가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나 선망하는 대단지와 반짝이는 조명. 하지만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셨습니까? 은행 대출,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채권자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빚을 쌓아 올린 성입니다. 이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이 무너진다는 건 대한민국 자산 가치의 기준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증발하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화려한 분장 뒤에 숨겨진 강남의 진짜 생활. 오늘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 강남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현장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입니다. 왜 부동산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거래가 실종된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믿어선 안 됩니다. 부동산에 붙은 호가는 집주인의 미련과 자존심이 섞인 가짜 숫자일 뿐 시장의 진짜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은 최면이나 협상이 끼어들 틈 없이 오직 냉정한 숫자로만 가치가 결정되는 곳이니까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법원의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가 경매에 나왔다 하면 그야말로 전쟁터이자 축제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정 곡도는 입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에 낙찰받으려고 입찰표를 가슴에 꼭 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리를 뺏길까봐 복도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눈빛만큼은 강남 집주인이 된다는 설렘으로 번뜩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막힐 듯한 냉기만 흐를 뿐입니다. 이제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강남의 상징적인 대단지, 감정가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경매, 응찰자 0명, 당연히 유찰됩니다. 경매의 규칙은 냉혹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20%씩 깎입니다. 다음 달 최저가 24억 원에 다시 나옵니다. 평소라면 초급매라며 난리가 났을 가격이죠. 하지만 또 0명입니다. 가격은 다시 19억 원대로 주저앉습니다. 결국 3번의 유찰 끝에 가격표는 15억 원까지 내려갑니다. 감정가의 딱 절반, 말 그대로 반값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 아파트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응찰함은 비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입찰하실 분을 찾는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반값조차 바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지금 사면 바로 5억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단순한 심리를 넘어 데이터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스마트머니의 실종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시장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습니다. 그들은 탄광 속 카나리아와도 같습니다. 과거 광부들이 유독 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탄광에 데려갔던 위험에 가장 민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죠. 강남 부동산을 고수라 불리던 그들이 조용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온도가 이미 영하로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달려들었을 그들이 지금은 뒷짐을 지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총을 내려놓은 숲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남의 30억 원대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 상무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번듯한 대기업 임원입니다.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상무님은 반포 대장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한 번쯤 살기를 꿈꾸는 이른바 부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여기만 들어가면 인생 성공한 거다 라는 주변의 찬사와 지금 이 기차를 타지 못하면 영영 낙오된다는 공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주소지를 갖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무려 800만 원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0.1초 만에 은행으로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위풍당당한 임원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약속은 물론 골프 약속은 이런저런 핑계로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골프 라운드 비용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부하 직원이나 동료 임원들의 눈에 띌까봐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 구석을 찾아 홀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서글픈 일상입니다. 자산은 수십억인데 당장 눈칫밥 먹는 현금 없는 유동성의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무님보다 더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신화를 믿고 마지막에 올라탄 3040 영끌족들입니다. 송파의 한 아파트를 영끌에서 산 30대 김대리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2년 전 집값이 천장을 뚫을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에 쫓겼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에 신용대출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어넣었죠. 당시 김대리의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였지만 3%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를 넘나듭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을 합쳐도 이자 갚고 나면 아이 기저귀 값조차 빠듯합니다. 최근 김대리는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휴대폰에 깔린 부동산 앱을 켜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5억 원이나 낮은 실거래가가 찍힙니다.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대출 원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졌거든요. 이른바 깡통 아파트의 공포입니다. 강남 아파트라는 황금 족쇄를 찬 이들의 일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이 상무님은 체면 때문에 집을 못 팔고
김 대리는 빚 때문에 집을 못 팝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 젖은 도시락을 먹고 누군가는 경매 통지서를 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이곳에서 가장 비참한 하우스푸어의 역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바로 실거래가와 경매가의 치명적인 괴리입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먼저 집주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여전히 강남 불패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내 집은 다르다.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 판다며 버티는 거죠.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호가는 여전히 30억 원, 32억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가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이 아래로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려는 성질이죠. 하지만 시장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내뱉는 냉정한 숫자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20억 원에 유찰되고 15억 원에 낙찰되는 물건이 속출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30억 원 제값 주고 집을 사겠습니까? 매수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붙여놓은 가격표는 그저 희망사항의 뿐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무서운 심리적 장벽이 하나 더 작동합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를 봤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집주인들에게 가격을 1억 원 낮추는 것은 내 지갑에서 생돈 1억 원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여기에 단지 내 평판이라는 무서운 감옥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격을 낮춰 급매로 던지는 순간 우리 아파트 값을 똥값으로 만든 배신자라는 이웃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너지기 직전의 댐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는 사람의 자존심과 사는 사람의 냉정함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시장이 매기는 진짜 가치는 이미 집주인들의 희망보다 10억 원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거래는 절벽을 넘어 아예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을 가보십시오. 불은 켜져 있지만 거래는 멈췄습니다. 호가는 성벽처럼 높게 쌓여 있지만 그 성벽 아래 경매라는 파도는 이미 기초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 괴리가 폭발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가격 대폭락의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격의 성은 진실의 숫자 앞에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부자들의 은밀한 탈출입니다. 진짜 영리한 사냥꾼들은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축제가 한창일 때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조용히 짐을 쌉니다. 사실 강남의 진짜 자산가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안테나가 누구보다 발달해 있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면 거품이 가장 높게 낀 강남이 가장 먼저 휩쓸려 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폭풍우가 오기 전에 대피하지만 누군가는 비를 다 맞고서야 우산을 찾는 법이죠.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덩치 큰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은 하락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즉시 팔 수 없는 낮은 환금성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파트는 그저 세금만 갉아먹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간파했습니다. 자산가들이 아파트를 판 돈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지금 현금을 쥐고 단기 금융상품이나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느긋하게 강남 법원 경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았던 집이 반값이 되어 돌아올 때 다시 사냥할 준비를 마치고 말이죠. 진짜 비극은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버리고 간 폭탄을 받아든 건 뒤늦게 강남 불패 신화를 믿고 뛰어든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명 강남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인생 마지막 기차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파티는 끝났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먼저 눈치챈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티장에 남아 깨진 술병을 치우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라는 계산서를 받아든 건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보가 늦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니 사지 마세요 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조용히 빠져나간 부자들의 움직임에서 생존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나는 시기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수익입니다. 모두가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에 돈이 묶여 비명을 지를 때 현금은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이 가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산 거품이 꺼지는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의 구매력이 매달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15억 원에 던질 때 그 현금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자 세상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닙니다. 지킬 때입니다. 투자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십시오. 어설프게 지금이 바닥인가 하고 뛰어들었다가 자금이 묶여버리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저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자산의 30% 이상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남들이 빚더미 위에서 밤잠을 설칠 때 든든한 현금을 쥐고 시장을 관망하는 여유. 그 인내심이야말로 하락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떨어지는 칼날이 바닥에 꽂히고 진동이 멈추는 그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불릴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폭풍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지, 즉 생존율을 따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빚이 자산을 불려주는 든든한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장과 고금리가 만나는 지금, 그 사다리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심해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닻으로 변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deleveraging, deleveraging, 즉 부채 축소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술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포의 이 상무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봉 1억이 넘는 엘리트가 왜 편의점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으며 비참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바로 체면이라는 이름의 감옥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온 강남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놈의 체면이 매달 빠져나가는 800만 원의 이자를 대신 내줍니까? 아니면 현관문에 붙은 관리비 독촉장을 치워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상무님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반포 아파트가 아니라 숨통을 틔워줄 결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채 리스트를 펼치십시오. 연동금리로 나가는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어가고 있다면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자산 자체를 매각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오르면 팔겠다는 미련은 매몰 비용의 오류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배가 거친 파도를 더 잘 넘습니다. 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몸집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이 남게 됩니다. 생존은 가장 처절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장 견고한 신념을 의심하십시오. 강남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지금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신호는 철저히 무시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강남 아파트가 승리하는 장면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오를 거야 라는 달콤한 환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영원한 우상향도 영원한 폭락도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부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모든 거품의 끝에는 언제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쳤던 사람들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라는 거대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특별한 행성은 아닙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의 유찰 행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얼마인가?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수치일 뿐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실제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강남 아파트 가격은 실거주의 가치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감이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난 뒤에 민낯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선동이나 단지 내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강남은 다르다는 주문을 외우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신념조차 의심하며 차갑게 숫자를 분석하는 사람만이 혼돈 속에서 진짜 기회의 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위기 때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불패 신화가 혹시 탈출할 기회를 막고 있는 족쇄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눈을 뜨는 자만이 자본주의의 잔인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가 반값이 된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엔진이 마침내 멈춰섰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경매법정에서 판사님의 법봉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누군가의 평생 꿈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15억 원으로 반토막 나는 그 찰나의 순간, 자본주의의 가장 냉정하고도 잔인한 가치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관망은 멈춰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금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정책으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구원투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구멍난 그물 하나를 던져줄 뿐입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 내 판단으로 움직여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펼쳐보십시오. 그 종이 위에 적힌 대출금의 무게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우상향이라는 낡은 지도는 이제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면 남들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나만의 냉정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가격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정적을 견디는 사람만이 훗날 다시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